세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용산이란 말을 들었다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한 반면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들은 외압도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용산 언급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도 자체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당일 아니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 관계자 모두 정상적인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빼고 해야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했고요.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은 반발했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당시의 사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예. 경찰 역사상 최대의 수사 실적을 올린 사이즈예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네네. 수십 킬로의 필로폰을 압수했고 네. 수십 명을 검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라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수사에 대해서 네. 그 수사를 담당 팀장은 지금 인사사천을 당했어요. 네. 네. 화곡지구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튼튼하게. 네. 그리고 그 네.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영전돼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네. 그 장면 하나 보고 올까 봐요.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네. 두 사람을 동시에 네, 네, 이제 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입장이 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수사를 정말 잘해가지고 예. 수사를 했던 팀장을 자천시키고 원래 2계급 특진 해야 되죠, 이 그럼 정도면. 당연히 특진해야죠. 예. 그런데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예. 갑자기 브리핑을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브리핑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일면식도 없던 경찰의 고급 간부가 전화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네. 또 서울청에서는 야 사건을 이첩시키겠다. 너 잘해왔던 걸 야 딴 데로 뺄 거야. 라고 하면서 수사가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돼버린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일종에 보면 제2의 박정훈 사건, 박정훈 대령 사건과 네, 비슷해요. 네, 네.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문회 때 사실은 조금 더 팩트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증거를 찾지는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용산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지금 이래가지고 계속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 녹취는 없는 건가요? 그 직접 들은? 녹취를 틀었죠. 근데 당시 네, 이제 네. 들었던 녹취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사안도 정황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직장 상사가 있고 직장 부하가 있습니다. 네. 상사가 가해자예요. 부하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는 영전을 했어요. 네. 피해자는 자천당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누구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가해자의 말이 거짓이겠습니까?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겠습니까? 수사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피해자는. 네, 그 이분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네. 언제 몇 시에
직장 상사로부터 용산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네. 브리핑 연기하라. 네, 라는 네. 지시가 나와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기 입장에서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용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브리핑을 할 때 아직 세관에 대한 게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면 그거는 뭐 기존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좀 볼 수 근데 있을까요? 이미 그 세관 수사라는 게 공공연하게 기자분들한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수사팀장은 엠바고라고 하죠. 네. 기사 보도를 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리핑을 연기하거나 할 실익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예를 들면 그 사건은 이런 겁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온 몸에다가 마약 4kg를 네. 청테이프로 둥둥 감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뚜껑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몸에 두르고 와요. 목화씨가 아니에요. 문익점이야. 네, 목화씨가 아니고 네. 1kg짜리 4개를 네. 한 사람당 4명, 6명에서 다 몸에 두르고 와요. 네. 청테이프 대여섯 개를 네네네. 그걸 한 8시간을 몸에 부착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 생각을 다 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가로 따지면 1kg당 수십억이에요. 네. 전체로 하시면 수백억이 네,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이게 네. 그냥 마약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왔다는 그렇게 대범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건 관세청에서 누군가 봐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겠죠. 네네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그 말레이시아 범죄자들이 와서 처음엔 진술 안 하다가 막판에 진술을 해요. 네. 관세청에서 우리를 봐줬다. 아하. 우리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안전구역으로도 빼주고 네. 게이트를 잘 통과하게 해줬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아. 그러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 부분은 빼라 네. 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압력의 요지라는 건 수사를 못하게 하라는 그 중에서도 관세청 부분은 빼라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병록 경무관이 그 전화를 하고 사건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했을 때 본인 개인 단독 플레이일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 정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빼야 된다라는 압력을 이 사람을 통해 넣었을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그건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조병로 경무관이 이 백혜룡 팀장한테 압력성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 음. 인분이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멋쟁이 해병. 네, 멋쟁이 네. 해병. 그리고 그 해병 단톡방에서 야 우리가 별 2개 달아줄게 네, 네, 라고 했던 분이 조병로 네, 네. 경무관이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더 큰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조병로 경무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 해병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불출석해 버렸어요. 나오질 않아 버렸어요.